음. 자, 오늘 그 제안서 작업을 좀 하다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바빴다가 지금 이제 큰 거 하나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좀 쉬는 타이밍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이제 보다가 그 댓글이 달린 게 있었어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 온도 이상 기체에 그 댓글이 하나 질문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이렇게 댓글로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좀 재밌는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항우연하고 이제 로켓 쪽 연구자분들하고 얘기한 것도 좀 있고 이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부담 없이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뭐 큰걸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되게 머리를 복잡하게 쓰고 있다가 잠깐 쉬는 타이밍에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라서 아마 크게 배우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좀 한번 논의라 그러죠.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영상은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 몸 컨디션도 좀 안 좋아가지고 그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음, 어딨지? 예, 그죠? 보면 이제 올린 여러 영상 중에 여기 보면은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 온도 이상기체라는 아마 이 영상일 겁니다. 이 영상에 이 영상에 밑에 보면은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 영상도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 온도 이상기체도 아마 내 기억이 이게 모르겠네요. 옛날에 이게 그 엔탈피 관련 영상을 올렸을 때 누가 댓글로 이제 뭐 좀 이해를 더 하고 싶다고 질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일지 일반인일지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게 안 좋네요. 그죠? 이게 또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물은지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배웠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맞춰서 줘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준다고 좀, 이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다가 뭐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영상일 텐데 이것도 꽤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 뭐 감사합니다. 이걸 알고 싶어서 정말 많이 찾아다녔는데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질문이 있어요. 그치. 리얼 가스 이상기체가 아니라 실제 가스에서는 분자 상호작용이 존재하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부피와도 관련이 있나 이러면은 이거를 댓글로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나? 이거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서 또 그거에 답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네요. 3년 전에. 눌러볼까? 그 영상이 그게 이제 그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그리고 부피라는 영상인가 봅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까지 가면 약간 이게 어느 정도 대학원 내용도 좀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으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그걸 이제 왜냐면은 사람이 모르면은 계속 찾아보는데 제대로 수업을 들어야죠. 근데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그 모르는 게 어느 정도 적당히 해소돼 버리면은 그다음부터 그걸 안 찾을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말을 듣고 가볍게 아는 상태에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쵸 댓글로 간단하게 대답하는 게 진짜 정답일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만들었네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내용도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상기체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댓글에 이렇게 썼었죠. 일단 이제 가볍게 그냥 이때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도 바쁘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올렸던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 관련해서 설명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연소 반응과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로켓의 추력, 특성, 배기 속도, 연소학과 연결한 설명을 부탁한다고 해서 그냥 이걸 어떻게 대답하지 하다가 이렇게 그 지적 호기심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이제 그 질문의 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딴에는 이거를 바탕으로 이 문장을 바탕으로 더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결론에 도달하겠지 싶어서 이제 연소, 열 발생, 그 다음에 온도 상승, 압력 상승, 추력 발생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자세한 거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진짜 주변에
전문가나 이제 교수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세히 보기 길게 하는데 이걸 이때 제가 보여드리고, 사실 오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나름 영상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해가 좀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분한테 도움이 좀 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아마 내가 설명해 주는 걸 듣고 나면은 이래서 이 사람이 댓글에 그렇게 자세하게 안 썼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런 거는 댓글로는 참 대답하기 힘들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도 나름 뭐 밑에 또 썼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내 스스로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알려주고 싶은 거지. 썼는데 쓰고 나서도 이게 쓰면 되나? 이게 전달이 되나? 이렇게 하면 이게 맞나? 이게 중간에 오해하지 않, 뭐 이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이 한동안 나를 이제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이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네, 오늘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내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 하나 올리는 거 너무 어차피 이렇게 정성 들이고 막 해도 제대로 안 볼 텐데 그냥 그때그때 대화하듯이 올리는 것도, 가볍게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휴식 차원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내가 휴식 차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이제 거하고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요 답변에도 내가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은 연소실 같은 데서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내용이 있죠. 이제 낮은 밀도, 낮은 압력에서 간단히 유도된 식이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요 영상을 보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업도 아니니까 영상을 차례대로 보지도 않잖아요. 그럼 과연 그걸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대로 된 이해. 이거를 나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연력학도 그렇고 열전달 그렇고 챕터 1에서 나오는 뭐 프로퍼티, 스테이터스, 바운더리 이런 거의 정의가 제대로 되고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을 푸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좀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챕터 1의 이나 개념은 그냥 후딱 넘어가고 열심히 공부해봤자 시험 점수에 도움이 안 되니까 막 복잡한 계산 문제, 숫자 결과 나온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그거부터 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시험 문제 막상 낼 때는 좀 약간 그렇게 되나 싶기도 하고. 자, 뭐 어쨌든 토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요 질문이 보니까 이 자세히 보기라고 잘려 있네. 요거를 더 보면은 어디지? 잠시만요. 자, 요 질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오래 걸려요. 찾아서 들어가려면은. 지금 벌써 내가 몇 분을 얘기를 한 거지? 제대로 답도 안 했으면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했는지도. 댓글로 가서 보면은 요게 이제 질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체는 부피가 일정한 시스템에서는 열에너지가 가해지면은 에너지 계산을 부피, 그러니까 이 부피에 대한 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에너지 생각할 때 에너지와 E를 연결시켜 생각하고 엔탈피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온도 뭐 이런 거나 비열 이런 건 알겠는데 이제 연력학에서 탁 막히는 게 엔탈피 딱 나와버리면 H 나오고 막 어렵고 막 이게 방황을 하더라고. 근데 막상 하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그걸 알려면은 일하고 에너지에 대한 개념하고 그 비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넘으면 엔탈피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영상을 만들었더니 그걸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했더니 거기 이제 쭉쭉 달리는 거죠. 거기서 더 설명한 걸로 이제 거기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재밌거든. 그다음에 복잡한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요 부피나 이런 게 잘 모르겠으면은 그 영상을 하면 도움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부피일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시스템은 열 에너지를 가해줘도 부피 팽창이 없으니까, 부피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내부 에너지 상승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연소실에 비교를 했는데 연소실 자체의 부피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연소 반응에 대한 에너지 구할 때도 연소실의 부피는 정해져 있으니까 정적 비용을 이용하면 될까요? 굉장히 훌륭한 추론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데고, 이런 데서부터 기공학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맞나 틀리냐에만 여러분은 집중을 하는데, 이제 어떤 연소실을 우리가 정적 비열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할 것인가, 이제 정합 비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일은 어떻게 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림이 그려져야지, 그냥 거기서 이제 그냥 교과서에서 숫자만 풀어가지고 문제 풀어 숫자만 뽑아내고 이 케이스는
이거는 CV 쓰고 이거는 CP 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계속 재미가 없습니다. 계속 재미도 없고 뭐 흥미도 안 느껴지고 A는 받았는데 졸업하고 나서 남는 것도 없고 막 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자, 연소실의 부피는 정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소실의 부피가 정해져 있고 내부에서 산소를 소비하면서 연소실 내외부로 이제 그 질량의 출입이 없다든가 그냥 이제 연소된 가스가 밖으로 안 나가면은 이제 정적 비열을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열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밑에서 얘기한 듯이 연소 시에 발생한 열이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열만큼이 다 내부 에너지도 되고 그걸로 이제 비열을 이용하면은 에너지 상승 정도를 알 수 있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연소실에 있는 가스가 연소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연소실에 있는 가스가 연소실의 그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죠. 그게 추진력을 얻습니다. 가스가 나오면서.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연소되는 물질이 내부에 정해져 있는 시스템을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가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또 영상도 이제 당연히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 클로즈드 시스템, 오픈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 대한 영상도 내가 만든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 개념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좀 훨씬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난이도가. 근데 이제 그 오픈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 확실히 이해를 하지 않고 이제 이 연소실의 정적 이러면은 이게 막 어려운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연소실 내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그 메탄으로 추진하는 가스 같은 경우는 액화메탄이 들어오고 산소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이 들어오니까 얘는 오픈 시스템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내부에서 열을 가해 줄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열을 안 가해주고 내부에서 연소를 통해서 열이 발생하죠. 이제 발생하면은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글 쓴 게 이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답글이 뭐냐면은 과정을 얘기하면은 이제 연소를 통해서 열 발생하고, 사실 재밌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연소도 아니고 열도 아니에요. 정확히 중요한 거는 압력 상승입니다. 내부의 압력이 상승해서 그 상승된 압력으로 뭔가를 밀어내서 얻는 추진력이 필요한 거지, 열하고 연소하고 온도 상승은 사실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로켓 녹기나 하고 냉각 시스템만 들어가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하고 연소 온도 상승 없이 압력 상승을 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 시스템이 설계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왜냐면 로켓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각하고 고온, 고압, 고열을 버티는 재료거든. 그거에 해당하는 냉각 시스템. 이거를 만드는 것 때문에 무거워지고 설계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재료를 뭐 티타늄 합금 같은 고압, 고온에 견디는 재료를 쓴다든가 거기 냉각 시스템을 넣어서 이제 재료가 버티는 한계 이상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압력을 만들어내서 압력으로 뭔가를 밀어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추력이 되고 로켓이 날아가는 거죠. 그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 고온 고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연소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새 이제 전기 비행기 이런 거 나오죠. 전기 비행기.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연소를 통한 고압으로 피스톤을 밀어서 뭐 프로펠러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제트 엔진으로 추력을 넣는다 이러지 않고, 비행기 중에서도 이제 모터 써가지고 프로펠러 돌리면은 그 내부에서는 연소가 필요 없죠.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건 운동 에너지니까. 근데 지금 아직 현 시대 구현에서는 전기 에너지도 굉장히 이제 뭐 테슬라 자동차 이런 거 보면은 효용이 많지만 굉장히 순간적으로 고온 고압의 운동 에너지를 뿜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죠? 그 열 에너지만한 게 없습니다. 특히 연소, 폭발적인 연소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옛날에 그 얘기는 내가 그 텍사스 주립대 있을 때 제친한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터빈 블레이드 쪽에서. 근데 그때도 전기 에너지가 되게 이렇게 떠오르고 있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그 제친한 교수님 물론 자기가 터빈 연구를 하니까 그걸 이제 좀 옹호하는 측면에서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단위 최적당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터빈 시스템이 연료를 주입하면은 그 터빈 시스템 덩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덩치로 이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에너지가 전기 시스템이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 그래서 뭐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전문가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게 굉장히 굉장히 흥미있는 아이디어구나라는 생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사실 나도 신재생 에너지나 미래 에너지 쪽에 더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제 나도 연구를 이제 배스콕 교수님이랑 이제 미세 유체, 생체 유체 이런 거를 많이 했죠. 지금도 이제 연료전지나 뭐 에너지 시스템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터빈이나 내연기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이제 전기 에너지나 전기차 이런 거는
어차피 거기서 발생된 에너지들을 중간으로 저장하는 기술이 좋아진 거일 뿐인 거고, 아직까지 인류는 열 에너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죠. 열 에너지가 없으면은 이 문명 자체가 열 에너지에 기반을 한 겁니다. 얘기가 또 샜다 그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압력에서 추력 발생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정확하게 정적 비열을 쓰면은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한 이제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상기지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경우예요. 이상적인 경우인데, 현실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 이상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놓은 경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정사각형. 우리가 정삼각형하고 정삼각형이 먼저 납니다. 이상적으로 아이디어에서 정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에서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정삼각형을 만들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럼 못 만드니까 쓸모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현실에서 불완전하더라도 뭔가를 만들 때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 참고점이 돼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어떤 그 정밀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데 대한 어떤 기준점과 목표점이 되어주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소실의 부피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연소실을 이제 오픈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픈 시스템 내부에 있는 기체가 그 연소실 내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은 이제 정적 비열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소실의 부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부피, 정적 비열인데, 사실은 그 연소실에서는 연료가 들어오고 연소를 통해서 압력과 온도가 상승된 기체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정적 비열을 쓰면 안 되고 정압 비열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소실의 압력이 실제로 연소를 시키면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마치 정적 비열, 클로즈드 시스템처럼.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연소가 왜냐하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내부의 압력 상승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연소가 막 발생해가지고 온도가 내가 알기로 거의 한 연소 온도가 3000도 정도 되고, 그 내부에 이제 그 로켓은 재밌는 게 그 들어간 산소하고 액체 그 CH4, 그게 뭐죠? 메탄, 걔네가 냉각돼서 들어가죠.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니까, 원래 기체는 액체니까 온도가 낮잖아요. 영하 뭐 60도, 70도 이렇게 되는데, 걔네를 주변을 순환시켜서 걔네를 또 냉각제로 씁니다. 그러니까 연료로 태우기도 하면서 동시에 걔네를 외부로 냉각을 시켜요. 냉각을 안 시키면은 이게 이제 연소에 의해서 이제 그 탱크가 녹아버립니다. 그 냉각 없이 버틸 수 있는 재료는 없어요. 막 3000도, 4000도까지 버틸 수 있는 재료는 다 녹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이제 그 순환시키는 걸로 하고, 사실 내가 그 항우연 쪽에 이제 좀 친하던 분들하고 모델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캡슐 학생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 그 연료를 써가지고 모델링, 이게 그 뭐지, 그 영하 68도 같은 그렇게 되는 메탄을 연소실 주변으로 순환시켜가지고 이제 냉각시키는 거를 평형을 맞춰야 되죠. 그거를 평형을 맞추면은 이제 로켓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형이 안 맞아가지고 냉각이 길어지고 막 냉각 펌프가 들어가야 되고 순환을 시켜야 되고 이러면은 로켓이 무거워지고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켓이 보면은 굉장히 어떤 최적화의 극단적인 산물이에요. 그런 게 다 잘 맞아 떨어지고, 다 썼을 때까지 무게하고 막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더라고. 그게 재밌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최적화를 이런 파라미터 하나하나 바꾸는 게 연습장에다가 풀면은 너무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이 푸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학생들하고 엑셀을 써가지고 최적화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았고. 근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메탄하고 산소를 넣어서 연소를 시키면은 압력이 증가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압력이 증가해서 이제 연소된 이제 연소 가스가 추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즐로 분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연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시스템이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프로퍼티가 변하지 않으면서 작동하는 상태, 정상 상태.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평형 상태와 정상 상태의 차이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질문하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이 영상을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좀 이해하기를 바라는 걸로 만드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내 수업을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까지 그냥 설명을 하는 거지, 질문자의 의도를 무시한다든가, 이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지식 수준을 낮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대학교 2학년 이제 열전달 연력학 처음 듣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연소를 통해서 정상 상태로 도달하게 되면 이게 오픈 시스템이죠. 그리고 내부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근데 열은 계속 발생되죠. 외부에서 공급되는 내부 연소로 나오는, 어차피 개념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이 같으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는 정압 비열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은 압력과 뭐 어떤 물질의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항우연분들하고 적용이 뭐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어떤 정압, 뭐 정적 비열 이런 게 실험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열이랑 뭐 밀도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연 이 상태가 100% 기체일 거냐, 아니면 액체일 거냐, 아니면 기체와 액체의 어떤 언호모지니어스한 혼합물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삼천도시 내부의 연소실에서 그 기체의 비열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면 좋겠는데 그제까지 갈 수도 없죠.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가능한 한 실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의 그 NIST인가 퓨전연구원 이런 데서는 그런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이 이런 거를 식으로 풀 때는 압력도 균일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으로 푸는데, 실제로 이 상태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밀도도 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여러분들 잘 쓰는 플루언트나 뭐 이런 것들 풀면은 걔들은 이제 그 밀도나 이런 거 상수로 넣죠. 그죠? 이렇게 풀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로켓 설계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솔루션들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열이 이론적으로 몇 도인지 알 수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단위 질량당 발생시키는 에너지 이런 거를 실험적으로 측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로켓의 연소에서도 그 값들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의문사항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또 로켓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연료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답이 뭐냐면은 좋은 추론이에요.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연구자가 될 수 있고, 굉장히 그 기계공학에 적성이 잘 맞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떤 사고를 이렇게 유도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답글을 드린 게 뭐냐면은 그래서 더 추가로 답글을 단 게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을 쓰면은 온도 압력 P분의 내말 테니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 온도 압력 알면 부피 알고 이거를 연관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상기체 방정식은 낮은 밀도 압력에서는 굉장히 잘 맞아요. 굉장히 잘 맞습니다. 놀랄 정도로 잘 맞아요. 근데 밀도가 조금만 높아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도된 자체가 분자 부피하고 이제 입자들의 충돌을 무시한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은 기체 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충돌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오차가 막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연소실이나 이거 제일 좀 조심해야 될 게 그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을 액체에도 쓰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잘 안 듣고 나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액체에서 쓰면 안 되는 거고, 기체에서도 낮은 온도, 낮은 온도, 낮은 압력에서만 써야 되는 겁니다. 높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밀도가 낮으면 괜찮을 거예요. 뭐 그런 거고. 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려할 부분이 많다라는 게, 내가 얘기했듯이 연소를 하기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는 정합 비열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출력이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온도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은 그 질량이 빠져나가는 게 못 따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정상 상태를 유지할 때는 정합 비열에 가까운 값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출력이 나오면서 이제 추진력이 나오면서 이제 오픈 시스템에 가까이 되면서 이제 막 그 연료가 분사되기 시작하면은 그건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CV 값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적 비열 값을 정압 비열, 정압이 CP죠. 그죠? 정압 비열 값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 그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로 그 오픈 시스템에서 내연기관이든 어떤 뭐 펌프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연력학 다이어그램 하고 계산할 때 그 뭐지? 그 정압 비열을 쓰는 구간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닫혀지지 않고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오픈 시스템에서는 이제 정압,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서의 비열을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근데 그 완전히 그러면은 내부 연소실의 압력이 완전히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실제에서는 연소실의 압력이 연료 주입되는 상태, 그다음에 연료가 남은 상태, 압력이 변하고 추진력의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압력이 변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삼각형을 원하고 만들었는데 설계를 할 때는 그렇게 설계를 해요. 근데 실제 시스템에서 이제 실험으로 작동을 시키면은 정삼각형이 아닌 좀 삐뚤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근데 그나마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준 상태에서 작동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정상 상태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연소실의 부피는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 분자구조 혼합 비율가 정해져 있으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열, 일단 근데 연소실
발생할 수 있는 열 에너지가 얼마인지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찾아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전문가도 얘기를 하고 연소할 때 예를 들어서 이때 뭐 캐로신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연료들이 연소할 때 이제 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게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론적으로 쓸 때 문제가 없느냐를 먼저 볼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맞다면 그 데이터를 어디서 찾으면 되는지를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다음에 이제 논문들을 볼 겁니다. 논문들을 보면은 그런 이제 연료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론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아마 지금도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논문을 보고 이제 인용도가 많이 된 논문을 찾아서 이게 이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용했는지, 뭐 그런 거를 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같이 상대하는 연구자랑 실험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죠.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정압 비열을 써가지고 발생한 열로 상승한 압력으로. 근데 그 압력도 내부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게 클로즈드 시스템이 아니니까 압력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정상 상태로 유지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정상 상태 그 압력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소실 내부에 압력계를 넣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받는 추력으로 그 압력을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 보존이랑 질량 보존 연력학 제일 법칙을 쓰면은 그 추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험적으로 그 실제로 로켓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줄 수 있는 거는 추력이거든. 추력은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그 추력이 낼 수 있는 압력이 얼마인가를 역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 상승하고 내부 에너지는 얼마였는가를 계산해서 역으로 맞춰보겠죠. 그 과정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쉬운 게 아니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계산되는 식들이 물론 교과서에 있는 식들은 굉장히 간단한 식인데 그 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런 고온 고압에서는 보정돼 가지고 약간씩 수정돼서 더 이제 고려해야 될, 그래서 온도의 효과라든가 고압의 효과라든가 연소실에서의 여러 효과를 고려해서 보정된 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 교과서는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이론을 가르치는 거고, 그런 논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식들은 교과서에서 이제 좀 더 발전된 식들이고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맞춰보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추력을 계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산 추력하고 실험적으로 이제 한 사람하고 이제 맞춰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요 질문하신 분이 이제 요런 거를 한번 이제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식으로 정적 비열보다는 제가 추천을 드리면은 부피가 정해져 있고 들어오는 복잡하네요. 연료의 양 그걸로 이제 그게 해당 압력이 계산되면은 그 압력으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유체가 나갈 수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유체역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제 그 정압이라고 있죠.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도 있고 그걸 뭐라 그러지? 스태틱 프레셔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베르누이 방정식이 결국에는 압력 속도 일정의 법칙이잖아요. 그 운동에 이거 내가 영상 만들어서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안 올렸구나. 수업 때는 쓰는데 이것도 한번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압력이 이제 얼마의 속도로 변화될 수 있는지 나와요. 결국엔 그 속도만큼의 모멘텀이 로켓의 반작용으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소실의 부피는 정해져 있지만 그 연소를 시켰을 때 압력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러니까 이제 열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압력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근데 그 압력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추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게 정상 상태의 압력이 될지, 그러니까 그 추력으로 압력이 변환돼서 내부에서 이제 열이 계속 발생하면 압력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추력으로 나오겠죠. 이게 평형 상태가 되는 게 얼마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이게 얼마 되지? 그거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량 보존 써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압력 속도 일정으로 해가지고 공급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 들어오는 물질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물질이 연소가 되죠, 그죠? 연소가 되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분자들의 개수가 보통 많아집니다, 그죠? 연소 반응물들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질량은 일정하지만 부피는 훨씬 더 많아지죠. 연소가 장점이 그거죠. 열 에너지 자체로도 그 압력을 증가시키지만 연소 결과물 자체로 생기는 뭐 CO2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더 부피를 팽창시킵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압력을 알고 그 압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알 수가 있겠죠. 속도를 알면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고, 그쵸? 그거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으니까 속도를 아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이제 속도를 알면은 압력을 가지고 속도를 알고, 속도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고, 그 운동 에너지만큼이 로켓에 전달되는 추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를 내가 댓글로는 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질문하는 거는 그죠? 그 앞에 얘기했듯이 이제 내가 얘기한 그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든가 뭐 이생기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역학, 열전달, 유체값 수업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고 거기 내용들이 결합돼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그쵸 어디까지 내가 그러니까 나도 되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되게 엉망진창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나름 쓴다고 쓴 건데 이게 참 댓글로는 대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유튜브에 묻지 마시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묻지 말아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렇게 좀 부정적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본인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주변에 이게 교수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안 싫어할 것 같은데 잘 알려줄걸요. 그래서 아니면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좀 물어보고 이런 거는 좀 굉장히 긴 시간의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댓글을 달기 싫어서 안 단 게 아니라 달기가 생각보다 힘들다 이런 질문은 근데 뭐 좋은 질문 많으면은 이렇게 한번 뭐 영상 만드는 것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준비하고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쉬는 타이밍 이러고 쉽니다. 그러려고 만든 거니까 근데 너무 쉬는 거 치고는 엉망이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대답을 해봤습니다. 뭐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도움은 안 됐을 것 같고 결론은 그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주변의 교수님이나 전문 연구원들에게 조언을 받아보시도록 하고 그냥 뭐 재미 정도로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올릴지 말지도 굉장히 고민이네요. 자 여기까지.